신청을 해가지고 그 집행관이 가압류 표시의 부착까지 그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틀렸던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자, 각종 가처분과 집행 부분을 볼까요? 자,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보겠습니다. 피보전 권리는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그 밖에 일체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금전채권은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처분 목적물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과 심리는 한번 읽어보시고, 재판과 집행도 가처분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죠.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집행 효력 부분을 보면 등기와 관계,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집행인 등기로 가처분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위 명령이 집행 불능이 되는 거죠. 옆에 OX 문제 보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에 부동산 제3채무자에게 먼저 양도되고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양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지면 가처분권자에게 양도가 우선함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가 나와요. 반면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전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나 그 밖에 처분행위가 있었으나 등기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우리나라는 그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합의만으로 안 되고 등기 이전까지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되죠. 그러니까 그 등기 이전 될 때가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본다 이 얘기죠.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의 처분행위 효력.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위반행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시기는 번안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거나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할 때, 그 화해조정 청구일날 이런 경우에 단순히 가처분 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제3자에 대하여 말소 등기 청구하는 등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 OX 문제도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가처분 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가처분은 보존 절차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확정되고 나서 이제 뭐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때 이제 그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일종. 목적물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 변경을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가처분 집행 당시 목적물 현상을 본집행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그런데 채무자가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인 거예요. 임대인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소유자는 을이지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병이죠. 그죠? 그래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건물 명도소송 제기하는 거니까. 자, 갑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이